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장관님께서 이렇게 결재를 하고 번복한 적이 많으세요? 아니 그 결제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니 다음날 확신이 없는데 장관님이 결재를 하세요. 과장이나 국장도 아니고 일무 실무자도 아닌데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결재인데 그거를 번복을 하세요? 자, 국방부 장관의 확신 없이 결재했다라는 발언은 진실일까요? 매불쇼에 출연한 김종대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해병대 사령관하고 국방장관 그 15분간 뭔 얘기를 했을까? 이것도 국회 국방위에서 못 밝혀냈는데 해병대 사령관이 일단 혐의 대상자로 범죄 혐의가 적시돼서 경찰로 이첩이 되면 정상적으로 사단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직무대리를 임명해야 되겠습니다. 2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해사 46기 모 인사가 합참 전비태세 검역실장인데 합참의장이 못 빼가게 합니다. 자기 참모라고. 그럼 나머지 한 명이 47기 부사령관이 있는데 이 자를 1사단장 직무대리로 일단 임명하고자 하니까 그걸 승인해주는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서 결재를 한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은 사전보고를 군사부장관을 통해서 다 받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해서 결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첩 이후 상황까지 논의를 한 거지. 해병대 사령관하고. 그런데 국방위에 나와서 결정할 때 확신이 없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대통령, 즉 군 통수권자가 결부되었다는 의혹의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 아니라 박정훈 대령의 외압 사건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단식 5일차인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고 무도한 짓을 벌이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첫째,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한 청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누군가 힘있는 사람들이 의혹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의혹규명을 방해한 진상규명을 방해한 그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의혹이 제시됐습니다.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항명수괴라는 죄명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장관 명예훼손 혐의까지 더 씌워 구속을 시도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항명하고 있습니까? 누가 정당한 명령을 불복하고 있습니까? 누가 부당한 명령으로 복종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지금 항명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입니다. 진실을 밝히려 한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 세력입니다. 외압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 앞에서 입장을 밝힐 때입니다. 장관이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가 왜 갑자기 뒤집힌 것입니까?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황당한 죄목을 씌워 구속을 시도한 배후는 누구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특검 요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진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겠습니다. 잠시 힘으로 누르고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기고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자, 박정훈을 지키면 경정권은 무너진다는 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요. 이러한 외압 사건의 특검에 앞서 이미 박영수 대장동 특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만히 있을 경정권이 아닌 것이니 그 신호탄이 바로 지난 대선 때 김만배와 인터뷰했던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 의원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인데 이미 시작부터 인터뷰에 허위자를 붙여놨지요. 이에 대해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는 검찰의 뉴스타파 겨냥을 직감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7대1로 싸우는 느낌이네요. 이젠 경향마저 검찰 받아쓰기 쭈쭈대열에 합류하는군요. 김만배와 신앙님은 2021년 9월 15일에 거의 20년 만에 만났는데 이보다 앞선 2021년 3월에 김만배가 100억 내서 신앙님을 재단 이사장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만배, 신앙님 대화 음성 파일 72분이 전부 공개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만 역시나 언론 지형이 힘드네요. 이런 상황에서 KBS, MBC, YTN마저 접수되면 어찌 될까요? 아득합니다. 조우양에게 커피를 줬든 콜라를 줬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때 박영수가 등장해 대장동 수사를 덮은 게 핵심이고 본질이지요. 지금 검찰이 이러는 건 내년 초에 발족할 대장동 특검이 저축은행 윤석열 주인검사 관련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무조건 가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허위 인터뷰라고 명명한 것 같은데 상당수 언론은 검증 없이 받아먹네요. 아마 음성이 공개되면 본인들도 놀랄 겁니다. 기껏 설득해서 진술 조작해놨는데 그 내용이 막상 없거든요. 아, 그런데 검찰은 짜고 치는 기획 인터뷰를 화장실에서 소변 누면서 하나요? 보니까 둘이 쉬하는 소리도 조금 들리던데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달 21일 법사위에서 한동훈은 박용진의 검찰 특활비 의혹에 대해 지금 그건 뉴스타파의 뇌피셜 뿐이잖아요. 아마 이것이 시작인 듯 싶지요. 이에 대해 당시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는 한동훈 장관은 뉴스타파 뇌피셜이라고 했지만 정작 검찰이나 법무부 측에 정정보도 소송이나 반론 요청은 없었고 대신 상을 받게 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검찰 특활비 검증 보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활비 오남용이 사라질 때까지 투명하게 집행 내역이 공개될 때까지 보도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곧 덧셈 보도로 검찰이 꽁꽁 감춘 특활비 오남용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날 텐데 특히 시즌2 검증이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5개 독립 공영 언론이 함께 취재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한동훈 장관은 뉴스타파 뇌피셜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라고 밝혔으니 경정권에게 있어 뉴스타파는 그야말로 제거 대상 1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태블릿의 진실까지 알고 있다면 말 다했지요. 자,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 특활비에 대해 또 하나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과 한동훈 장관 중 누가 진실? 2017년 8월 28일 감사원이 전 부서에 대한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영수증은 모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0.3%는 지출 증빙을 갖추고 있으나 49.7%는 수령자 현금 영수증만 구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수령자 현금 영수증 정도는 모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점검 대상에 검찰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법무부 특수활동비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를 2달에 한 번씩 폐기했다는 것인데 그럼 감사원은 뭘 보고 지출 증빙 또는 현금 영수증이 100% 존재한다고 했을까요? 감사원과 한동훈 장관의 진술 불일치에 대해 대질신문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느 쪽의 진실이든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원이 진실이라면 2017년 8월까지는 자료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달에 한 번 폐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일괄 폐기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말이 진실이라면 당시의 감사원은 점검도 하지 않고서 마치 점검한 것처럼 허위 발표를 했다는 것이 됩니다.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이런 엉터리 정권을 참고 기다려주는 것도 이젠 한계에 봉착했지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위력이 민주당 지지율 최고치가 증명해주고 있으니
민주 진보 세력들이 총집결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이를 통해 실행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세웅, 이부영, 임원영, 권영길, 한상균 등 50여 명의 윤석열 정권 심판 범국민연대 총선 진보대연합을 호소하는 각계 인사, 즉 민주화 원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력의 총규합을 촉구했지요. 이 자리에 임원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의 포효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보수 세력은 싸우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다 뭉쳐요. 진보 세력은 투쟁할 때는 다 촛불 시위 참여해놓고 선거 때만 되면 다 분열합니다. 저는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근대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최대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저는 역사 공부를 좀 했지만은 이런 위기 없었어요. 일제 나라가 넘어갈 때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왕실이 왕의 입으로 일본에게 뭘 주진 않았어요. 어떻게 독립된 나라에서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우리나라를 그대로 다 국토는 물론이고 바다까지 민족사와 독립투쟁사까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넘길 수 있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시 분열하면은 저는 진보 세력을 원수로 삼겠습니다. 이번에 합치지 않는 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진보가 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소합니다. 제발 힘을 합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